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인공지능 AI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와, AI가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또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AI 행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AI 채용 트렌드, 또 기술적인 부분, AI 가속기 시장 분석까지 정말 자료가 다양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또 주목할 만한 점들을 짚어보면서 AI 기술 생태계, 그 현재와 미래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변화의 맥락과 또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공공 분야 자료부터 볼까요? 서울시가 AI 행정 원년을 선언했다. 이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랬죠. 특히 그 서울톡이라는 AI 챗봇으로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자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나요? 아, 네.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문의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런가요? 네. AI가 민원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이걸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뭘 더 필요로 할지 먼저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까지 오, 그런 것까지 목표로 하더라고요. 와,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도시 문제를 푸는 새로운 열쇠로 AI를 딱 잡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졌어요. AI 면접 이야기였죠? 네,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 4곳 중 1곳 정도, 24%, 2024년 기준이 AI 면접이나 이력서 분석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요? 네, 꽤 높은 비율이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최근 기업들이 소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현상이랑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분석이 좀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과거에 성공했던 직원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 데이터를 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경력이나 성과를 가진 지원자를 좀 더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직무 경험이 적은 진짜 신입 지원자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기술 도입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볼 문제네요. 자, 다음으로 고객 지원 쪽 기술 자료에서는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는 RAG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좀 새로웠어요. 아, RAG요? 네, 요즘 아주 주목받는 기술이죠. 이게 AI가 자체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외부 정보까지 막 찾아와서 답변을 만든다니. 와,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RAG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가진 정보의 어떤 최신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기술이에요. 아하. 예를 들어서 최신 제품 정보나 아니면 지금 막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관련 질문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해서 AI가 웹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답변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AI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가속기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관련 리포트도 보내주셨는데, 와, 성장 예측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28.8%. 네, 그래서 10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3,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도 안 되네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그냥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커진다. 이걸 넘어서 AI 기술 발전의 어떤 물리적인 토대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대단한데, 근데 또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겠죠.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는 AI 시스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책임성 문제,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나 알고리즘 자체에 혹시 내재될 수 있는 편향성 문제,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줄여나갈 거냐.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또 AI 시스템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어떻게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당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런 어떤 규범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가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AI가 행정, 채용, 고객 서비스 같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반 기술 시장의 엄청난 성장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AI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있었잖아요. AI가 특정 화가의 화풍, 예를 들면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같은 이미지를 순식간에 막 만들어내거나 맞아요. 봤어요. 진짜 그럴듯하더라고요. 네, 또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아주 그럴듯하게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사례, 챗 GPT 사례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언급되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 그리고 또 정보를 받아들일 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정보를 분별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